궁금한 게 미국에서 사시면서 예. 가장 비중을 둬서 가장 비중을 두는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은 돈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뭐 아이들의 교육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역시 저는 가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포함한 가족. 그러니까 제 이렇게 일상생활을 제가 이렇게 보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기차 타고 집에 오고 아이들 얼굴 보고 자고. 그러니까 가끔 한국에서 어떤 친구들이 오거나 해서 만나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저는 이렇게 퇴근하고 이렇게 집에 바로 안 가고 다른 친구나 누구를 만나는 일이 정말 드물다.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 한두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다 그러면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깜짝 놀라요. 근데 이제 여기 생활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건지 아무튼 여기 생활은 그런 분위기고 그 도케 씨도 예, 그러니까요. 저도 거기에 익숙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이 중심이 되고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많이 있었던 말 재미있는 지옥, 심심한 천국 그런 말 아시죠? 예, 딱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생활이 좀 단조롭긴 하죠, 진짜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네. 사람이라서 제가 정치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가졌던 건 역시 한국이니까 한국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사는 곳, 우리 아이들이 또 살아갈 곳은 또 미국이니까 미국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포커스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5년 전쯤에 한국 정치를 이렇게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고 괴로울 때는 네. 이제 오바마를 보면서 위안을 얻고 요즘 같은 때는 한국 정치만 바라보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트럼프가 우리 트럼프 대해서 정말 한숨 많이 쉬고 그럼요. 우리 동네 사람들 다 검은 옷 입고 출근하고 막 다 이랬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트럼프가 된 게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지는 정말 몰랐죠, 진짜로. 동네 미국 사람들은 여전히 굉장히 네거티브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뭘 그러니까 하는 족족 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긴 해도. 근데 해외 살다 보니까 정말로 정치에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사회에서 굳이 그래도 참여해서 계속 활동하고 그러는 것들, 아이들 생각하면은 해야 할 투자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한국에 대한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그러면 여기 해외 교포로 살면서 정말 우리가 살을 부딪히고 사는 이 미국 사람들 아니면 타 민족 사람들에게 우리가 코리안으로서의 우리의 만약에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행동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특히나 학교에서 정말 호맨스쿨 무슨 PTA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니까 보면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한국과 여기 사는 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에 대한 거는 또 약간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컨트리뷰트를 그래도 꾸준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 가서 네. 왜 있잖아요. 무슨 여기 동네 모임 같은 데 가보면 그냥 정말 너무 쉽게 저나 아니면 저 도켓이랑 우리끼리만 유일한 에이시안인 경우들이 빈번히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한국 사람들을 다 대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가 네, 있어요. 네. 예, 그런 경우. 그래서 부담도 되지만은 꼭 내가 정말 대표인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최대한 당당하고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근데 조금씩 그렇게 좀 시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혹시 타운에 무슨 미국 아저씨들 모여있는 그런 모임들 이런 데 있으시면 나가시라고 하니까 처음엔 좀 억울드하고 좀 어색하고 그럴 수 그렇죠. 있지만은 또 가서 또 마음 맞는 친구들 사귀고 그러면은 근데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되게 그 안에서는 경제 성장도 되게 빠르게 했고 또
잘 알려진 뭐 K-팝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하지만 제가 뉴욕에 나와서 몇 번 놀랬던 거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몰라요. 저는 그게 되게 놀랐어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정말 황당했던 건 저희 회사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반 그런 뉴욕 회사에서 일할 정도의 사람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럼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저한테 놀스냐 사우스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언니. 아직도.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럴 때는 나도 이제 그러니까 벙쪄서 이걸 어떻게 얘네가 진짜 모르는구나. 그냥 서독 동독 정도로 아는 것처럼 그냥 자기네들이 놀스 사우스 정도를 아는 것도 대단한 것처럼 놀스야 사우스야? 막 그런 게 이렇게. 있다는 예. 것도. 그런 것도 되게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놀랐어요. 여기 와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그죠. 이렇게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본 하면은 그런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뭐 장인 정신, 일본 시보리, 뭐 패션 쪽에서는 더 확고하게 있거든요. 아, 일본이란 그래요. 나라에 대한 아, 뭐 기모노, 기모노. 또 그치. 기모노에서 영감받은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동양의 미 그러면은 일본 것들만 막 떠오르게 돼 있어요. 뭐 그런 뭐 빗살무늬 창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더 아름답고 그런데도 아직도 일본인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프로모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조금 가끔은 아쉬워요. 또 패션 쪽에서 일하다 보면.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 최근에 이제 뉴스나 뭐 보면은 엄청 정말 투자를 많이 한 건 문화 틀림없는 것 산업에요? 같아요. 예. 문화, 정치, 뭐 외교 아주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키운 거지. 그렇게 자기네들 쪽으로 만들 수 있게. 제가 일본에서 되게 임프레시브 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 시드니 올림픽 때, 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그때가 왜 남북한 공동 입장 처음 했던 거예요. 그때일 거예요. 근데 그때 개회식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본 선수단이 입장을 하는데, 일본 선수단의, 보통은 이제 개회식에서 각 나라 선수단이 입장을 할 때 유니폼들을 보면 약간 정장 스타일이거나 뭔가 좀 네. 점잖거나 그죠? 자기네 나라의 어떤 문화나 어떤 색깔을 드러내는 그런 옷들을 많이 입잖아요. 네. 일본 선수단 입장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망토도 아니고 스케이프도 아니고 말하자면 거적대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은하철도 999에 철이가 입은 것 같은 그런 옷. 그런 옷인데 색깔은 뭐 오렌지, 뭐 그린, 형광색 그린, 블루 막 이런 알록달록 막 그런 것을 입고 들어오는데 그 대담함이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저런 대담함이.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디자이너들은 그런 옷을 디자인하고 기획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일본 대표단이 개회식에 입을 옷으로 그걸 입고 들어왔다는 건 그 윗선 나아가 거버먼트까지 연계되는 어떤 그 시스템에서 그걸 어프로브 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이 올림픽 개회식은 정말 자기 나라를 가장 홍보하기 좋은 그런 기회인데 그걸 저렇게 대담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용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되게 감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옷을 입고 와서 뭐를 대표했을까요? 그 일본 대표단이? 아마 어떤 전통을 넘어선 어떤 현대적인 미래로 향하는 뭐 그런 이미지를 얻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사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그렇게 제가 옛날에 받았던 그런 인상, 그렇게 강렬한 인상은 좀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옷을 입고 왔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이미지는, 그 인상은 그렇게 강렬했었어요. 또 언젠가 보니까 올림픽 개회식 유니폼 뭐 역대 리스트 뭐 이런 게 어느 외국 사이트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탑10 안에 들어가나 뭐 진짜요?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복장이.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그러게요. 맞아. 그런 의상 이렇게 나라별로 입장할 때 입는 의상도 되게 재밌죠. 보는 것도. 나는 미국 이제 랄프 로렌 그만 입었으면 좋겠어. 진짜 재밌는 얘기 해도 돼요 우리 여기 지금 모셔놓고 저 사실 저랑 제일 친한 언니가 랄프 로렌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유니폼 디자인한 언니예요. 다 그 언니가 했어요. 친한 언니인데. 미국 팀. 네, 미국 팀이요. 랄프 로렌에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언니가 이제 막 욕하면서 하는 얘기가 진짜 실력 있는 언니인데도 이제 뒤로는 막 야야야 막 이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미국 팀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안에 뭐라 그랬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온성이 있는 옷인데 전기로 해가지고 안에서 히터가 나왔던 그런 옷이었어요. 아, 네. 진짜? 그게 이제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건전지가 들어가서 포켓 안주머니로 건전지가 들어가서 이 원단 자체로 이렇게 와. 열선 미세하게 같은 게 열선 있는 같은 거야. 걸 보내서 이 등 쪽에 로고 있는 쪽에 그게 다 있었던 거예요. 오, 대박.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전기장판 같은 걸 몸에 두르고 나와서 그 미국 친구들이 그 추운 날 유난히 얼굴이 밝았던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이 언니가 디자인을 했는데 야야 근데 그거 워시 테스트도 안 된 거라고. 근데 시중에 나와 있더라 이러면서 어머나.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옷을 만들어서 매장에 올릴 때까지 이제 하는 방식 중에 거의 마지막 단계가 이게 뭐 머신 워시를 해야 되는지 물에 이제 그리고 그걸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봐요. 뭐 찬물에도 빨았다가 뜨거운 물에도 빨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얼마나 옷이 줄어들고 뭐 망가지는지 다 테스트를 해보는데 거기서 페일 되면은 못 나가는 거예요 매장에. 근데 그런 테스트도 못 거친 채 이미 매장에 걸린 거예요. 너무 이슈가 돼서. 그래가지고 설마 전 그런 열선을 비하인드 스토리가 깔은 있어요. 옷을 빨진 않겠죠? 그렇다고 드라이클리닝도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매장 가니까 한 2,000불 정도에 팔리고 2,000불? 네, 판초. 아, 네, 이렇게. 진짜. 하긴 전기장판을 둘렀어요. 그리고 왜 그 올림픽 하면은 그 나라 로고랑 뭐 우린 수호랑. 수호랑 이게 뭐 수호랑 이미지 이런 거를 이제 랄프로렌에서 다 이제 받아서 한국에서 이제 그런 걸 썼는데 평창이니까 한국말로 평창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랄프로렌 해놓고 여기다가 평창 해놓고 너무 미운 거죠. 꼭 저 타임으로 저렇게 크게 써야 됐을까? 브랜딩 디자이너로 보시기에는 이렇게 무슨 있잖아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심볼? 로고 심볼, 뭐 로고 엠블럼, 뭐 여러 엠블럼? 가지로 예, 네. 올림픽 엠블럼. 그죠? 엠블럼. 만약에 뉴욕에 있는 그 브랜드 중에서 그런 엠블럼을 잘 했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혹시? 디자이너들이 이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볼 때는 네네. 로고 자체만을 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로고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첫 치안부터 로고만 들어가지는 않아요. 로고가 그러니까 로고 말고 로고 이외에 다른 비주얼 엘리멘트들이 있잖아요. 그래픽 엘리멘트들이 또는 타입도 있고 뭐 컬러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같이 그 로고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로고 자체는 사실 얼마든지 다듬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다른 엘리멘트들이 이런 게 다 전략적인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그래서 지금 제가 막상 어떤 미국이나 뉴욕의 어떤 브랜드 떠오르는 게 글씨체나 폰트나 뭐 색이나 쓰는 것들 보면 그런 유행이 분명히 있어요. 보면 예전에 2000년대 초반 뭐 이럴 때 네. 이제 그런 트렌드를 선도하는 몇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이죠. 모두가 다. 그죠. 그런데 애플이 그 당시에 맥 OS X 만들고 이러면서 처음에 아쿠아 디자인이라고 버튼도 이렇게 뭔가 투명한 듯한 입체감이 나는 마치 이렇게 물방울 같은 그런 형광색 느낌의 그런 디자인으로 모든 OS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폰이 나온 다음에는 뭔가 은은한 3D 그레이디언트가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부터 영향을 받아서 다른 많은 브랜드들이 그런 그레이디언트를 많이 사용하고 점점 더 잘 업데이트 할 때 또 그렇게 돼요. 근데 또 그 다음에 iOS 7인가가 나오면서 플랫한 컬러를 쓰는 게 또 그게 업데이트 되면서 바뀌었어요. 그게 애플이 먼저인지 아니면 전체 트렌드가 먼저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 그 즈음을 비롯해서 그 즈음에 걸쳐서 모든 브랜드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기존의 어떤 입체감이나 그레이디언트나 이런 걸 벗어나서 그냥 플랫 컬러를 쓰는 그런 얘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애플 로고도 사실 지금은 그레이나 블랙 그냥 솔리드 컬러, 플랫 컬러잖아요. 예전에는 어떤 거기에 그림자도 있었고 뭐 또 다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당장 구글만 해도 그렇고요.
그죠. 구글도 그 타입을 업데이트하면서 바뀌었죠. 이제는 완전히 플랫 컬러로 바뀌었고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애플 자체로 그 디자인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꼭 그죠? 그게 애플에서 비롯된다기보다 전체 트렌드가 이제 애플이 약간 앞서 나간다는 그런 건데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트렌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애플이 그 디자인적인 혁명을 만든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애플이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세상에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브랜드를 소유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관리하는 회사보다는 이렇게 외부의 전문 브랜드 관리 업체한테 외주를 줘서 그 브랜딩 에이전시가 맡아서 그걸 관리해주고 그런 기업들이 그런 브랜드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렇지 않은 예외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이에요. 인하우스 디자이너라고 그러죠. 인하우스 디자이너들이 다 알아서 관리하고. 그렇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 보통 회사들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아무래도 이 전문가들의 그런 퀄리티를 따라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인하우스 디자인 팀이 실력들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일관성 있는 그런 그죠. 디자인들이 나오고. 자꾸 더 듣고 싶지 왜? 그니까. 짠해서 짠해서 막 더 그러니까 듣고 지금 싶어. 짜내고 있는 거잖아. 근데 혹시 누가 될까봐 막 질문은 못 던지겠고. 그러면은 혹시 저희 이제 우리 엘리오 원독 이 팀에 혹시 하시고 싶었던 질문 같은 거 없으셨어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우리가 질문만 계속 이제 드리고 있는데 저희한테 뭐 궁금했던 거 뭐 이런 것들 첫인상? 막 이런 네, 뭐가 됐던 간에 아니,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뵙기 전에 소리로만 들을 때 제 주변에 있는 분들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랑 비슷한 지역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비슷한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저랑 비슷한 세계관을 가진 분들인 것 같고 그래서 같이 만나서 수다 떨고 싶다 그리고 또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 번 언젠가 옛날에 원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독혜님은 한국 사람 같이 안 생겼다고. 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리고 저도 그때 유니언 스퀘어 지하철역에서 NRQ 트레인 타고 포트 어서리티 가서 버스 타고 퇴근하고 이런 시기라서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면 다 아시안이 있으면 혹시 저 사람일까? 막. 아니 근데 정말 저희 6년간 그 근처에서 근무를 하신 거면은 저도 그 시기에 거기에 있었고 도쿄님도 그 시기에 거기에 계셨고 정한님도 그 시기에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연히 마주쳤을 그랬을 거예요. 확률도 있을 거예요. 그랬겠죠. 예. 실제로 보니 정말 한국 사람 같지 않게 생겼나요? 한국 사람 같아요. 봐, 한국 사람 같이 생겼다니까 무슨 나보고 아미고라고 부르고 계속. 약간 국적을 약간 뭘 알 국적을, 수 씨. 없게끔 약간 만나면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시는데 그 건축 독해랑 패션 워크는 인기가 있는데 원래님 코너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님의 유노우왓이 요새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제일 그러니까 그 옛날 뉴욕 노가리랑 지금 비교하면 옛날에 조금 더 이렇게 주제가 오픈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또 옛날에는 얘기를 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에 비해서. 근데 지금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딴소리를 하는 일도 별로 없고 예,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딴소리를 이분께서 다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님께서 다 그런 거 아닌데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 제가 일부러 이렇게 등산도 일부러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요, 맞아요. 좀 이게 저까지 색깔을 딱 정해버리면은 너무 유동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좀 그러기는 하지만은 뭐 어쨌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쁘군요. 그거 말고 뭐 또 다른 그냥 생각하셨던 뭐 궁금했던 뭐가 것들 있을까요? 그런 것들 없을까요? 그냥 저 엘리님은 제가
목소리로 들어왔던 그 이미지 그대로예요. 아, 정말요? 그래요? 네, 네,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 되게- 이미지가 뭔지는 제가 뭐 굳이 네, 청취자마다 다 다른 거 아니에요? 되게 순하게 생겼죠? 순하게 생겼다는 말 별로 못 들어봤는데. 정말? 네. 눈도 크고 막 이러니까. 크도 진짜? 크고 막 이러니까. 나는 되게 처음 볼 때부터 되게 순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좋은 표현들이 지금 있는데 이렇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얘기해보세요. 뭐 괜찮아요. 예를 들면 선하고 깨끗하고 뭐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존슨 로션 선전해야 되겠다. 선하고 깨끗하면 그지. 살짝 백치도 있어요. 잘 감추고 있는데 가끔 막 나와요. 게스트분 오셔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너무 진짜로. 재밌어요. 저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녹음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재밌고요. 제가 네. 늘 원했던 그 같이 하는 수다를 같이 쉐어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재밌었고요. 네. 장비. 멋있죠? 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까 처음 와서 여기가 그냥 뭐 지난번에 뭐 마이크를 사셨다는 얘기도 네네. 듣고 네. 뭐 그러긴 했는데 이거, 이거는 이거 막 이거 움직여요. 이렇게 집에 이런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이런 장치들을 구비하시고 네. 정성이 일단 대단하시고 그러게요. 그 전에 뉴욕 노가리 할 때는 이걸 유우가 자기 것들을 갖고 다녔었어요. 이거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네. 그때는 누가 편집을 하셨어요? 이엘이요. 이혜연님. 네, 유 와이프가 했었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마이크만 여기 두고 나는 다른 장비들은 갖고 다녔었는데 이제 뉴욕 노가리 끝나고 이거 하자 하면서 이제 새로 뭐 구입했죠. 근데 자금이 부족해서 좀 이렇게 큰 거를 샀답니다. 좀 컴팩트한 거를 못 사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너무 이렇게 막 급작스럽게 부탁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흔쾌히 같이 해주신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브랜딩 뭐 전혀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던 일들인데 그렇게 디자이너로서의 그 관점으로 그렇게 풀어주신 것도 정말 네, 인트레스팅 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 같은 비슷한 곳에서 비슷한 나이 또래 비슷한 직업을 갖고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저희도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예, 같이 함께 돼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얘기하면서 계속 너무 두서가 없었던 게 아닌가 걱정스러운데 아마 그 부분은 도케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편집의 힘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저님보다 저희 편집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언제 또 한 번 더 나와주셔야죠. 네, 또 나와주세요. 네, 이번 주는 우리 도케 씨의 건축 도케, 그리고 엘리의 패션 워크, 그리고 저의, 유노핫 코너는 한 주씩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우리 준킴님과 한 시간이, 어땠어요, 엘리? 일단 너무 많이 또 수강생의 입장으로 저는 또 많이 배웠어요. 저는 일단 이렇게 가까운 곳에 디자인을 종사하시면서 그 브랜드 디자인 일을 하시면서 또 더 넘어서 또 한국의 브랜딩까지도 또 생각해 보시고 그런 좀 넓은 생각에 또 감탄도 하고 또 멋있다는 생각도 하고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렇게 제 의견을 많이 말하진 않았지만 많이 배우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도케 씨는요? 네, 저도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내가 왜 외국 나가면 애국자라고 막 그러잖아. 맞아요.
근데 그 애국하는 방법이 열심히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봅시다 이것보다도 우리나라의 이미지에 대해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전혀 다른 시각에서 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다른 시각이었던 것 같고 네. 정말로 전문가의 의견인 거잖아. 네, 브랜딩을 그죠. 하시는 분. 예전에 그 한 친구가 자기가 유럽 여행 다니면서 스위스에서 있었던 경험을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스위스 애들은 정말로 스위스 애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 자기 나라에 대한 그 자부심, 이 나라의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연중에 막 우리나라는 막 이거야 막 그게 아니고 그 말하는 거 그리고 평소에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이렇게 일관성 있게 그런 것들을 우리도 이제는 우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애들 우리 아이들 여기서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는 네.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애들한테 어떤 교육 차원에서라도 그런 걸 좀 자긍심도 심어주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티네이저들 많잖아. 그죠. 네. 자기 많으니까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티네이저들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간 낭비할 게 아니고 내가 이러함으로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런 걸 좀 심어줄 수 있는 어떤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저는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일단 불러주신 게 너무 좋았고 즐거웠고 영광스러웠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접 이렇게 분들 뵙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저희가 저희가 정말 감사드리죠. 네. 그 다음 또 뉴욕의 칸을 채워주실 분은 섭외 섭외 됐습니까? 요정 네, 섭외 요정. 날개를 네. 보여주세요. 네. 뿌용뿌용. 네. 또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으세요? 네. 그리고 다음번에 뉴욕은 바로 너! 그리고 관심 있으시고 시간 내주실 수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 계시면은 원래에게 주저없이 연락 주시면 네. 저의 이메일 주소는 ny.원래 wonrae@gmail.com이고요. 관심 있으셔서 저희와 함께 수다 떠시고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info.enwd@gmail.com 혹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맞아요. 네. 네, 연락들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맥주는 제공해 드립니다. 네. 맥주 겸 안주는 네. 그러면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독해였습니다. 저는 원래였습니다. 밴디였습니다. 저는 지훈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ove.